이 외교권과 내치가 명확히 구분도 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기에서 사사건건 총리와 대통령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이 어떠한 권력도 독점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제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주어진 권력만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노태우 정부 때의 부정축제, 이것도 역시 권력의 오남용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사실 뭐 일부 권력의 오남용 측면이 지적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그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과정에 역시 권력의 오남용이 가장 큰 문제였고, 국정농단 또한 이 권력의 오남용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대로 그 권력이 행사가 됐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밖에서 권력을 뒤흔들거나 아니면 권력을 그 이상의 것을 남용해서 민간의 영역에 내지는 또 다른 기관의 영역에 직접 개입한 것이 큰 문제였다. 이것이 모든 국정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저는 원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개헌에 있어서의 초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 선진국형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의 형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헌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총리에게 권한이 갔을 때 총리가 권한을 오남용했을 때도 문제는 역시 발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남용할 때 발생하고요. 국회도 역시 있는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면 문제는 발생하는 겁니다. 권력의 독점, 우리처럼 이제 지금 현재 검찰권의 독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독점적인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이번 개헌의 큰 원칙이자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 권력의 방향을 대통령의 권력을 어디로 옮기느냐, 총리로 옮기느냐, 내지는 어디로 옮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제대로 갖추느냐.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이 조건이 계속 얘기하지만은 국민 기본권의 강화, 국민에게 국민 발언권과 국민 소환권을 줌으로 인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 분권화시킴으로써 일정 정도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 선에서 다 해결을 해가도록 하는 것 또한 권력 분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삼권 분립 형태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의 권력을, 관료의 권력을
일정 정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예산권, 감사권, 입법권, 인사권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일정 정도 가짐으로 인해서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나 이런 방식, 공수처 문제나 이런 방식도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될 사람이 행사를 하도록 하되 여기에 대해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확히 두는 관점,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도 의원 내각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의원 내각제 역사적으로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도 뭐 국회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국회에다가 그렇게 큰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에 의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국민들도 동의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의원 내각제로 하자는 거는 그럼 대통령은 뭐 없애자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걸 그렇게 누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로 괜찮겠습니까?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완전 독주, 일방통행. 국회에서 뭐 우리 당 뭐 110 몇 석 있는데 너네들이 뭘 하든 뭐 반대를 하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좀 뭘 이걸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임기 내내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직 대통령의 전 대통령까지 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그냥 뭐 못 말려요. 우리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맨날 무슨 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뭐 평화가 중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하필이면은 김영철을 불러와요. 하필이면. 그것도 좀 국민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내려오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자, 이런 지금 상황. 그래서 이 대통령제도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자는 거는 4년 중임제인 모양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5년 단임제, 5년만 끝나면 더 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걸 정말 역사와 뭐 국민만 보고 한다는 단임제 하에서도 이러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응? 이게 분권형이고 이게 권력 뭐 분점이고 한 겁니까? 4년 중임제로 하면? 이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일부 아무리 어떻게 이거를 좀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 분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 몇 가지 좀 방법이 있겠는데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총리라도 좀 제대로 소신껏 책임 총리제로 좀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 그냥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냥 모든 행정부가 그냥 줄을 서가지고 막 몰려가고 국회도 무시하고 뭐 법도 뭐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몰려가고 하는데 적어도 좀 총리라도 제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나온 것이
총리를 국회에서 한번 선출해보자,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그거는 의원 내각제 아니냐 그러는데 의원 내각제 아니죠. 대통령이 있고 권한이 다 있는데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좀 가져와서 행사하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도 좀 대통령이 임명해야지 뭐 동의 요건을 강화하자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요. 우리가 뭐 이거 안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고 장관이고 이렇게 동의까지 받고 해도 임명권자에게 봉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을 하면 그래도 좀 훨씬 낫지 않겠나? 대통령 좀 독주하는데 좀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대로 그 권력이 행사가 됐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밖에서 권력을 뒤흔들거나 아니면 권력을 그 이상의 것을 남용해서 민간의 영역에 내지는 또 다른 기관의 영역에 직접 개입한 것이 큰 문제였다. 이것이 모든 국정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저는 원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개헌에 있어서의 초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 선진국형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의 형태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헌에서의 그걸 오남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제대로 갖추느냐.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의 조건이 계속 얘기하지만은 국민 기본권의 강화, 국민에게 국민 발언권과 국민 소환권을 줌으로 인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 분권화시킴으로써 일정 정도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 선에서 다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 또한 권력 분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삼권 분립 형태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의 권력을, 관료의 권력을 일정 정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예산권, 감사권, 입법권, 인사권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일정 정도 가짐으로 인해서,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총리에게 권한이 갔을 때 총리가 권한을 오남용했을 때도 문제는 역시 발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남용할 때 발생하고 국회도 역시 있는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면 문제는 발생하는 겁니다. 권력의 독점, 우리처럼 이제 지금 현재 검찰권의 독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독점적인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이번 개헌의 큰 원칙이자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거의 이 권력의 방향을 대통령의 권력을 어디로 옮기느냐, 총리로 옮기느냐, 내지는 어디로 옮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이 외교권과 내치가 명확히 구분도 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기에서 사사건건 총리와 대통령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이 어떠한 권력도 독점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과도하게 집중돼 있느냐? 이것도 문제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주어진 권력만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노태우 정부 때의 부정축제, 이것도 역시 권력의 오남용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사실 뭐 일부 권력의 오남용 측면이 지적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그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과정에 역시 권력의 오남용이 가장 큰 문제였고 국정농단 또한 이 권력의 오남용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